서미화 후보, 결국 중도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수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입법기관이 입법과 시행령도 구분 못하는 무지함으로 당대표 후보를 향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대를 따라다니면서 서미와 뉴미와 뉴미에 그 다음에 박산원 이런 뉴자들 위키박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들 연설을 정견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지방선거 깨졌다. 지방선거 깨졌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죠. 지방선거 저놓고 막 서미야는 악대기 써가면서 지방선거를 저렇게 빤빤하게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친명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가 혼자만의 결정으로 아쉽지만 승리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독단으로 이번 선거는 아쉽지만 이긴 선거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당정 처형이 조율해서 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제가 취재했던 거는요, 6.3 지방선거 직후에 당과 청와대와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아쉽지만 이긴 민주당의 승리한 선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긴 게 뭐냐? 만약에 뉴미와 말대로, 그쵸? 뉴미와 말대로, 뉴미의 말대로, 위키박 말대로 저놓고 이겼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를 졌다라고 하면 저게 친명입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민주당이 졌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중간평가선거였어요. 내란 심판이냐 이재명의 1년의 중간 심판 선거냐 이 선거였는데 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선거 졌다라고 하면 이재명 심판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주둥이로는 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선거 깨졌다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가짜 친명이에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심판이냐 이재명의 1년 중간평가냐 이게 맞붙는 선거였는데 민주당의 친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 선거가 졌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심판받았다라고 지금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지금 행동을 하는 건지. 단순히 당대표가 정청래에서 정청래를 까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짓 보면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봐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졌다. 그럼 국힘당이 선전했다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심판받았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왜 애써 정청래 대표와 당정이 왜 애써 이번 선거를 아쉽지만 서울을 패배한 건 아쉽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면 대통령이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깨졌다라 그러면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돼요. 저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은요 주둥이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해갖고 결국은 대통령이 심판받았는데 무슨 국정 운영에 대해서 힘이 밝고 정책에 어떤 더 힘을 탄력을 받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중간평가해서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힘을 줬다라고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과 정책에 있어서 더 동력을 받아갖고 더 추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저 아무 생각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주둥이로 친명이래. 근데 지방선거 졌대. 그럼 이재명이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았으면 이재명의 개혁과 민생과 정책은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계속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같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정이 12대 4는 당연히 민주당이 서울이나 몇몇 군데의 선거에서 진 거는 아쉽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숫자로 봐도 여러분들 12대 3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당대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듭니까? 지방선거 깨졌다 그러면서 정청래 욕을 해요. 저건 정청래 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떠드는 인간들이에요. 모질이들이에요. 모질이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정청래 대표 공격하려다가 이재명 심판받았다 그러고 이재명 공격하는 모질이들이에요 이거. 응? 아유 나 한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알고나 좀 떠들어라. 응? 단순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선거를 치를 때 늘 선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8년 총선을 우리가 앞으로 돌면 쟤네들은 뭐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자, 우리는 내란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자, 뭐 이런 그 선거의 캐치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쟤네들은 이재명 정부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란 세력 척결을 했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야지 내란 세력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잖아요. 참 바보들 같아요. 지금 보면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배지 달고 있고 능력도 안 되고 오로지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니까 오로지 줄서기 정치, 개파 정치 다시 부활시켜갖고 뉴 이재명 세력들이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 와도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공치모 모임이나 여기저기서 조정식 의장의 개헌 발언이나 실질적으로 뉴 이재명 세력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연임을 기원한다 이런 문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잖아요. 2028년 총선 구호는 독재 타도가 돼요. 진짜 이건 비참한 겁니다. 민주 진영에서 저 반민주 세력들에게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공격당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요. 연임 발언이 계속 일어나고 개헌이라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문건들이 여기서 공치모들이 일어나고 공소를 기각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요. 반민주 민주주의의 헌정을 파괴했던 세력들에게 독재 정권의 후세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후세들에게 우리가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때려맞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응?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맞아요. 그분이 나 연임 안 한다 이 말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하세요. 그분이 나서서 그냥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저것들이 얼마나 정청래 공격하려다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이 전당대회가 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청래 공격하려다가 민주당 신천지 뭐죠? 분열, 반명,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이 민주당에 침투했다. 민주당 위원정당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쟤네들 그래서 제가 어제 개혁해달라고 뽑아놨더니 민주당 작살내고 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뉴 이재명 세력들 배지 달아주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저 반민주 세력들 단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한 이 역사의 아픔을 이재명만큼은 작살내줄 줄 알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이재명 친명이라고 하면 모두 배지를 달아줬더니 민주당 작살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작살내고 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민주당이 위기를 겪는지 참.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족발 보좌관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송영길이가 자기 무죄 받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송영길이 무죄 받은 이유는요. 이정근 전 위원장의 녹취에 송영길이가 시켜갖고 돈 나눠줬다 이런 어떤 부분적인 말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기소를 해갖고 유죄를 했고 구속수감 됐던 겁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 이정근 전 위원장의 그 녹취가 불법으로 수집됐다 그래서 이정근 위원장의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송영길이가 무죄가 받은 거지 돈 봉투를 살포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돈 봉투 살포한 적이 없는데 살포했다라고 해갖고 송영길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게 아니라 송영길 돈 봉투 살포했고요. 다들 핵심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녹취가 불법적으로 검찰이 사용했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보좌관은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1년 2개월 징역 선고받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고 송영길만 이정근 후보의 그 녹취록에 보면 어디 얼마 갖다 주고 어디 얼마 뭐 다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게 불법 증거물로 검찰이 채택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항소심에서 그 증거 채택 안 해갖고 된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와갖고 내 지역구 달라라고 하고 연병을 하고 있는데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세요. 돈 뿌린 건 사실이고요. 그게 무죄가 됐던 유죄가 됐던 녹취에 다 남아 있었고 그 녹취가 불법으로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서 나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자숙해야 될 인간이 마치 개선장군인 양 들어오자마자 연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노사모까지 움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진짜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두고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서만 일했다면요. 국민들이 아래에서부터 연임을 요구했을 가능성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너무 거물로 키워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의 측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걸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잖아요. 검찰한테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키우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키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더 귀하게 느껴지죠. 자, 김민석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야, 참 김민석다운 변명이죠. 누군가는 지시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다. 국무총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죠. 대국민 고자질을 하는데 이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냥 뭉개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해버렸죠. 아주 비겁하게 책임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김민석이. 거기다가 섬유화가 기름을 부어버리네. 예.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와서 정청래가 탈당 안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개소리를 막 늘어놓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법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에요. 뭐가 진실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회가 통과시켰다. 어? 그러면 너는 표결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섬유화가 이 레버리지 ETF 건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버리네? 역시 이 김민석, 이재명 주변에 모질이들이 너무 많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한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가 주도하고 시행령 개정이에요. 대통령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시행된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에요. 국회 본회의 표결 문턱 근처도 안 갔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거잖아. 시행령 몰라? 대통령령 몰라? 통과시켜 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어.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리? 아 진짜 이 무식한 아줌매가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뭐 하는 겁니까 수준이. 김민석을 돕는 거야 죽이는 거야?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려.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섬유화가. 아 땡큐야 아주. 이런 수준이 최고위원 한답니다. 진짜 민주당이 어쩌다 그냥 개판 잡탕 정당이 된 겁니까? 아이고. 자, 김민석의 배신자 DNA는 어디 가지 않아요. 정청래에게 반명 공격하더니만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을 배신합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한 거 대통령이 순방 가면서 나한테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난 처리한 것 뿐이야.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시하지 않았어. 진짜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민석이 지시했다라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한대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줬는데 여기서 통수를 갈겨? 와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이고. 레버리지 ETF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본인이 의결했잖아. 마지막 결정타를 본인이 날렸잖아. 스트레스 테스트 했어 안 했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어? 왜 통과시킨 거야? 내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누가 지시한 거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가면서 나한테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나는 그냥 처리한 것 뿐이야. 저는 이렇게 들려요. 대국민 고자질을 하는 걸로 들립니다. 대통령이 시켰어요. 에이구.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 이런 인간을 뭘 믿고 당대표 시킨다고 밀어주고 아이고 그러고 앉아있나. 한심합니다. 한심해. 노사모 마지막 대표. 노사모 이름 훼손 말라. 정청래 경고장. 노사모 마지막 대표 달바라기 등장했답니다. 뭔가 좀 봤네. 노사모 명의도용 및 상징물 무단 사용에 대한 강력 규탄. 마지막 전국 노사모 대표 일꾼 달바라기입니다 하면서 달바라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막 써. 제2의 노사모 자처, 노사모 상징물, 티셔츠, 노란 바람개비 등 무단 제작 사용을 즉각 중단하세요.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글을 쓰고 하니까 저런 달바락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노사모를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달바라기가 국민일보랑 통화를 했나 봐. 정청래는 정통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통이 뭐냐면 정동영. 정통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정청래 선거운동을 하는 주류들은 정통 세력이지 노사모 전체 세력은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노사모라 하는데 노사모 회원들의 분노가 쌓여 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각자 지지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노사모 이름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나?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쟤 뭐야? 오영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달바라기 노사모 마지막 대표 명함을 들고 돌았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분 페이스북을 좀 봤거든요. 달바라기라는 사람, 내가 주로 활동했던 2002년 노사모에선 한 번도 만난 적 또는 본 적 없는 사람. 알아본 바 노장님 대통령 당선 이후 경기도 양주에서 노사모 활동했다는 정도. 부산에서는 노사모 마지막 대표 명함을 들고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들었음. 지금은 김민석을 돕고 있다고 함. 마지막 대표 권한은 누가 어떤 경로로 주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인정. 난데없이 나타나 본인 말대로 단체도 없는 마당에 성명설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 정통 운운했다는데 팩트는 정통 1기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 정치 등용문이 정통이라는 사실. 최민희 의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통 대표셨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왜곡 의도가 있었다면 사과하세요. 정통은 정동영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모임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 공식 대권 후보셨습니다. 친석 안 하면 혐오 조롱 대상이 되는 이 민주당 내외 분위기, 민주당 개혁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정통이 뭐냐? 이거예요. 예. 자, 보시면 정동영이 있죠? 여기에 정청래가 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정통 대표였어요, 이재명이. 그리고 노사모하고 정통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무 관계 없어요. 마치 정통을 한 게 노무현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라고. 그 노영희 변호사. 족도 모르면 말을 말지. 노사모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예. 그리고 정통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에요. 정동영이 민주당 정식 후보였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으로 작살나고 열린우리당이 권리당원제 폐지하고 귀족정으로 넘어가고 당원들 다 탈당하고 81석으로 쭈그러들고 그때 대선 후보가 정동영이었어요. 근데 정청래는 민주당 공식 후보를 민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누구 찍으셨습니까? 정동영 안 찍은 사람들 많아요. 문국현 찍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정동영을 찍었어. 참, 그래도 민주당이 너무 힘 빠지면 안 된다. 질 건 뻔한데. 예. 기권하신 분, 문국현 찍은 사람들 있죠. 정동영 찍은 사람들 있죠. 그때도 정동영 찍은 사람들이 찐이야. 정동영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무 크게 지면 민주당이 너무 쪼그라들까 봐. 마음에 안 드는데 찍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당시에 정동영 찍은 사람들이 찐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예. 문국현 찍은 사람들 많다니까. 제 주변에도 다 문국현 찍었어요. 민주당 꼴보기 싫다고.